상과 야당 반 일색이었습니다. 공감님이 결여된 사전. 안녕하십니까. 시사포커스 김민규 기자입니다. 오늘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유기준입니다. 연대하거나 어떤 공조할 가능성은 있으신지, 혹은 그 외에 다른 방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.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대를 좀 해서 이게 이제 숫자가 도저히 이제 국회 통과시킬 수 없을 정도의 숫자를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. 공수처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 상황에 있어서도 그런 그 연대라든지 어떤 그 같이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단일 정당으로 합칠 경우에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. 뭐 미래에 있어서 아직 그 실현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을 걸어서 내가 보수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또 역시 안 될 겁니다. 조건을 걸지 말고 원래 모습대로 함께 있었던 그 모습대로 모이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냐. 그러고 나서 좀 볼상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지고 그렇게 했었는데, 이제는 이제 그 총선이라든지 또 2022년도에 있는 대선에서 정말 그 보수 대통합을 이룬 상태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뭐 백서의 형식이라든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. 지금 와서 과거에 네가 뭘 했느니,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,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부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또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었다가 최근엔 다시 여러 논란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, 그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보는,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? 그 조국 그 낙마에 관해서 이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공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표창장도 주고 또 뭐 그에 맞는 상품도 주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공천에 가산점을 주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조국이 낙마한 것은 한국당만으로 한 건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또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 참석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고 전국적으로 막 반대가 그 들끓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, 한국당이 그런 눈에 거슬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뭐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주춤되거나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,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경제 안보에 관련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게 너무 국민들한테는 좀 불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만,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좀 더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황교안 대표께서 최근에 그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시려고 하시다가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, 지금은 이제 좀 철회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, 이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인재 영입 논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? 예, 먼저 그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당이 더구나 이번에 제1호로서 추진했던 그런 일인데, 결과적으로는 8분을 영입하면서 그 8분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, 그다음에 원전 전문가, 그다음에 이제 여성 대표, 또 그다음에 언론, 이렇게 이제 영입을 했는데, 그 영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.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박찬주 대장은 원래는 이제 제 기억에는 공관병 갑질 때문에 그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육군 대장의 신분으로서 헌병대 영창에 갇히는 그런 수모도 당하고 그랬는데,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제 공관병 갑질 부분은 무혐의로 끝났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이 수사를 해서
그 뇌물 수수를 받았다는 그 부분은 법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고 남은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 부하가 그 아버지가 편찮은 시다 그래가지고 그 인사 청탁을 들어줬던 그 부분이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 가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머릿속에는 그런 이전의 기억들이 좀 지워지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또 그 박찬주 대장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. 자기 30여년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온갖 그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 마지막을 그렇게 헌병대 영창에서 그렇게 한 것에 너무나 그 수모감이 컸었고 그 들어줄 점도 많았고 억울한 점도 많았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인재 영입은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당이 그동안 그 보여주고 싶었던 앞으로의 공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재 영입은 어떤 방향을 하는 거를 처음 시장에 내놓는 그런 테스트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더라도 조금 뒤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. 아니면 또 인재 영입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우리 당에서 원하는 지역에 뭐 공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예. 박근혜 내각에서 같이 이제 총리로서 뵀을 때 그 황교안 대표와 현재 당 대표로서 같이 겪으실 때 그 황교안 대표의 어떤 다른 면이라든가 어떤 차이점 이런 가까우신 분으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. 제가 처음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법무장관을 할 때 제가 해수부 장관으로서 한 몇 개월간 이렇게 호흡을 맞추다가 이제 그 뒤 총리가 돼서 이제 총리로서 제가 좀 모셨죠. 이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뭐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화학과 포용, 어떻게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렇게 소유자로서 뭐 오랜 검사 생활도 했었고 또 법무장관, 국무총리를 역임해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삶을 살아온 그런 아주 사람으로 모범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우리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말 일들이 산적해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런 선거법을 비롯한 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데 굉장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데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그 조국 같은 법무장관은 이제 낙마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장애 집회를 통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었고 또 제1야당으로서 민심을 대변하고 또 내년 그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이상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